한국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KF-21 100대 안파라 KF-21 복제 계획의 배후가 밝혀졌다. 인도네시아의 방위력 개선 규모는 저희의 20% 수준으로 그들에게 1조 6천억 원은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인니로서는 재정 압박이 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천억 원이 아닌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기술 이전 역시 납부될 분담금만큼 해주기로 했다. 8일 노즈만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인니 측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인니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당초 총사업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중 6천억 원만 납부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노 단장은 이에 인니는 몇 안 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동남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아세안 의장국이라며 향후 잠수함을 비롯한 다른 무기체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했다. 분담금을 조정하는 대신 당초 분담금 납부 대가였던 기술 이전 시제기 제공인니 현지 생산 부품 적용 등의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 단장은 과거 인니가 국산 훈련기인 KT-1과 T-50의 동남아 수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니 측이 분담금 납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4월 말 분담금 조정 제안과 함께 1천억 원을 납부한 것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다 고도했다. 돈을 안 내려는 인니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굳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인데 이 과정에서 인니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해 준 것이다. 방사청이 이처럼 인니를 안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두고는 KF-21 개발 이후 48대를 도입하겠다는 인니의 약속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수익을 거두는 시점은 양산 후 수출이 이뤄질 때인데 인니가 그 물꼬를 터주겠다고 했으니 지금 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양보를 해주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비용 절감에도 5천억 예산 추가 투입, 기술 유출 먹튀 의혹도 진행형. 하지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48대 도입 약속을 인니 측이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인니 분담금 축소분을 우리 국방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물론 방사청은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정효율화와 인력관리 등을 감안해 재추산한 결과 실제 소요 예산은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국방 예산을 100억, 200억 원 늘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각 분야 예산을 줄여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예산 다툼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민간업체인 케아의 일부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이례적이다. 당초 계획은 한국 정부 60%, 인니와 K가 각각 20%씩 부담하는 것이었다. 방사청은 케아의 추가 분담에 대해서는 향후 양산시에 보상해주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케아의 입장에선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 부담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인니 측 기술 유출 의혹과도 연관돼 뒷말이 제기된다. 의혹은 지난 1월 인니 연구원이 이동식 저장장치 허습이 방대한 분량의 KF-21 개발 자료를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되면서 불거졌는데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이전 내용을 조정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인리 연구원이 유출을 시도한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에도 인리 본국으로 전달된 기술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리의 분담금 축소 제한이 먹튀 의혹을 받는 이유인데, 방사청은 분담금과 기술 유출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리 측의 제안을 검토한 뒤 내달부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2026년까지 이전 가치 조정 및 인리 현지, 양산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공동개발,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천억 원이 아닌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기술 이전 역시 납부될 분담금만큼 해주기로 했다. 기술 개발이 1조 6천억 원이 아닙니다. 총 8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술 금액입니다. 그 중에 인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날로 먹겠다는 마인드입니다. 방사청이 이처럼 인리를 안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두고는 KF-21 개발 이후 48대를 도입하겠다는 인리의 약속 때문인데 분담금도 못 내는데 48대 낼 금액은 공수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8대를 도입하면 한 대를 분해해서 기술 유출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미 신뢰는 깨진 상태입니다. S방산 K방산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의 트렌드 방향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래전 대비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과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산 산업 역시 기존의 전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국방 시스템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이 방산 시장의 전략적 방향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군사 위협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첨단 무기 시스템 및 방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방산업계는 미래전에서 AI 드론 사이버 보안 등의 기술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I, 인공지능, 드론 및 차세대 전투기 등의 우주항공 기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AI 반도체 ICT,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드론, 가 전투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면서 드론 기술 개발이 방산업체들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드론은 정찰 공격자율 무기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보이며 방산업체들은 이를 스마트 국방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 기술도 방산업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다. 국가 간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방산 기업들은 해킹 및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육상의 상공중 전투 시스템 간 융합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환경 구축도 미래 방산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멀티 도메인, 다영역, 전투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국의 방위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 갈등이 러시아까지 포함된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 방산업체들은 국가 방어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넘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방산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 중동 등 방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